사우디를 꿰뚫은 한국 기술력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다른 한국 사람들의 능력에 사우디 커뮤니티가 연일 화제라고 하는데요. 사우디를 매료시킨 한국의 기술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압둘라 알가니입니다. 리야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40년 넘게 일한 도시 인프라의 산증인이죠. 그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 기업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당연히 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리야드 지하철 2호선 건설 입찰에 한국의 삼성물산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고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지하철이라니, 그것도 한국 회사가. 그런 말들을 믿기 어려웠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극한의 환경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싶었어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와 모래폭풍, 지하수 문제 등 수십 년간 이 문제들과 씨름해온 평생을 사우디에서만 살아온 저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말이죠. 더 큰 충격은 제 딸 노라가 던진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아빠, 저 삼성물산 리야드 지하철 현장에 실습생으로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벌써 너무 신나고 기대되는 거 있죠? 하필 토목공학을 전공한 딸이 한국 회사에 지원하다니 당연히 듣자마자 반대했습니다. 노라, 왜 하필 한국 회사에 지원한 거니? 유럽이나 미국 회사는 100년 넘게 여기서 일했어. 그 사람들은 사막을 이해하니까 괜찮아. 근데 한국은 지하철이라고.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노라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웃기만 했습니다. 아빠, 세계가 이제 한국에 맞춰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요. 한국에 있는 서울의 지하철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노라의 말을 무시하듯 넘겼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몰래 인터넷으로 서울의 지하철을 검색해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하철이라는 평가가 수두룩했거든요. 무인 운행 시스템과 스크린도어, 재난 대응 기술 등. 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보고도 제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서울이고 리야드는 리야드니까요. 사막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서운 곳이에요. 노라가 실습을 시작한 첫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기 진짜 대단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막 모래의 입자 크기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터널 공법을 개발한대요. 우리가 50년간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고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50년간 숙제였던 문제들을 오자마자 해결하다니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수 관리 시스템이 완전 미쳤어요. 물 한 방울 낭비하지 않는 재활용 시스템이래요. 이건 우리 사우디에 딱 맞는 기술 아니에요. 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니 슬슬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40년 경력의 기술자인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그렇게 바로 해결했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대신 딸 몰래 현장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리야드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니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현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유럽 회사들의 현장에서 보이던 어수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래먼지 하나 없는 작업 환경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지. 호기심에 다가가니 특수 필터 시스템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현장 책임자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여기에서 실습 중인데 한국 기술이 정말 저희 사막에서 통할지 의심스러워서 와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투어 한번 해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2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리야드 지하 50m까지의 지질 구조를 3D로 완벽하게 모델링을 해놓았더군요. 심지어 계절별 지하수 변화까지 예측해서 공사 일정을 최적화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터널 보강 시스템이었어요. 콘크리트 벽면에 수천 개의 센서가 심어져서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서울에서도 안 쓰는 최신의 기술입니다. 리야드의 특수한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해서 가져온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40년 경력자인 제가 해결 못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한다고. 그때 한 구역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노라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의견을 열심히 주고받고 있더군요.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며 눈이 반짝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노라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 기술에 대한 칭찬을 술술 쏟아냈습니다. 아빠, 사우디에서 지하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모래 폭풍이랑 지하수, 극한의 온도 때문이잖아요. 한국팀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심지어 모래 폭풍 중에도 운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투어를 듣고 와서 그런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은 우리의 환경에 자기들의 기술을 억지로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더군요. 그것부터가 다른 나라랑와는 차별된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첫 국가였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기술을 볼 수 있을지 두근거렸죠. 사막의 지하철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현장 방문 일주일 후 노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프랑스 회사가 맡은 3호선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저희 한국팀이 급히 불려갔어요. 걱정되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호선 구간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지하수 유입 문제로 공사가 멈췄다는 겁니다. 사우디에서 흔한 문제죠. 모래 지반 아래 갇혀있던 물이 터널 공사 중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때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박민준 소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팀은 즉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호기심에 다가가 봤어요. 이게 뭡니까? 실시간 지하수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2호선에 설치한 센서 데이터와 연결해서 물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2시간 만에 한국팀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팀이 사용한 표준 공법이 리야드의 특수한 지질 구조에 맞지 않았던 거죠. 놀라운 건 한국팀이 즉석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수 방수 시트와 급속 경화 그라우팅을 사용하면 24시간 내에 해결 가능합니다. 프랑스 책임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밤새 현장을 지켰죠. 실시간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새벽녘, 기적처럼 물 유입이 멈췄습니다. 프랑스 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팀은 당연하다는 듯 장비를 정리했죠. 그때 노라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예요, 아빠.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보아온 서구 기업들의 접근법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탓했죠. 사막이 너무 덥다. 지질 구조가 불안정하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핑계 삼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우리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죠. 리야드의 지하철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프랑스 구간 문제 해결 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모두가 한국 기술에 대해 물었어요.
수십 년간 리야드에서 일해온 서구 기업들이 해결 못한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했다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동료들은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 직접 봤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릅니다. 회의 후 위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지하철 전체 프로젝트에 한국식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건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사우디는 항상 서구의 기준을 따랐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온 우리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한국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으로요. 박민준 소장은 기꺼이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제일 먼저 안전관리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인간 중심 안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작업자가 착용한 스마트 안전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헬멧은 작업자의 위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고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데이터가 통합 관제센터로 모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현장 곳곳에 설치된 환경 센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온도, 습도, 미세먼지, 유해가스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작업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서구 회사들은 항상 작업 일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한국은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노라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큰 3D 홀로그램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가가 보니 완성된 지하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선로, 환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죠. 모래 폭풍이 불 때 역사 입구의 공기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노라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딸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랬듯이요. 그날 밤 오랜 친구인 리야드 대학 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연구해 왔더군요. 식사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압둘라, 한국은 30년 만에 기적을 이뤘어. 우리가 서구에서 배우던 시절,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를 공부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어. 지금 리야드에서 보는 건 그 결과야.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분명 미래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노라의 실습이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박민준 소장에게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이 설립한 지하철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전통 아랍 건축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리야드 지하철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어요. 개통 전에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는 곳이죠.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리야드 지하철의 완벽한 가상 모델이 펼쳐져 있었어요.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운행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죠. 이건 서울에서도 사용하는 시스템인가요?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닙니다. 리야드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사막 기후에서의 지하철 운영은 세계적으로도 도전적인 과제거든요. 이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모래 폭풍 상황에서의 운행, 역사 내부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특수 에어 커튼, 외부 온도가 50도일 때도 차량과 역사 내부를 26도로 유지하는 냉방 시스템,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재활용 설비까지.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사막에 맞춘 생명유지 시스템이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절전 시스템이었어요. 태양열과 열차 제동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없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설계였어요. 당일 저녁 왕실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리야드 지하철 현장을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소문이 왕실까지 퍼진 거죠. 온 나라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왕세자의 관심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미했으니까요. 다음 날 왕세자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대표로 동행했어요. 노라도 그 자리에 있었죠. 삼성물산의 시공법과 안전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은 왕세자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중동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겠소? 박 소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사우디 엔지니어들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특히 압둘라 알간이 같은 전문가와 노라 같은 젊은 인재들이요. 그 말에 왕세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압둘라, 당신도 이 한국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오? 솔직히 답했습니다. 40년간 저는 우리 사막의 지하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라가 흥분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왕세자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지하철 계획을 6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은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왕세자 방문 후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한국의 건설 기술을 다루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노라의 실습 기간은 끝났지만 삼성물산에서 정식 직원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딸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한국 본사에서 6개월 교육 후 리야드로 돌아오는 조건이에요. 가도 될까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제 딸이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노라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박민준 소장이 특별한 초대를 보냈습니다. 2호선 첫 시험 운행에 참관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 가슴이 벅찼어요. 시험 운행 당일 리야드는 5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불었어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맡은 다른 건설 현장은 모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도 행사가 취소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 시험 운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가능한가요? 박 소장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역사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바깥은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안은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특수 설계된 입구가 모래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니 더 놀라웠어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박 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중앙 관제에서 제어돼요. 시험 운행 도중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연출했어요. 열차가 즉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비상 대피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박 소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만이 살 길이었어요. 실패할 여유가 없었죠.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우디도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 시험 운행을 마치고 나오는데 리야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왕실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압둘라, 한국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네. 31조 원 규모의 추가 6개 노선 건설이야. 자네가 합동기술위원회 사우디 측 대표로 임명됐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우디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합동기술위원회 대표로 임명된 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노라도 그곳에서 교육 중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철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쾌적한지 처음 경험해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하철 통합관제센터였어요. 리야드보다 훨씬 복잡한 노선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보며 놀랐습니다. 수천 대의 열차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70년대까지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하철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우리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노라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정확하고 편리했어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물산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리야드 지하철의 완성된 모습을 3D로 볼 수 있었어요. 개통 후 10년까지의 운영 시나리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까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방문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우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기술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발전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지하철 2호선 첫 구간이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왕세자를 비롯한 왕족들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40년간 이 도시의 인프라를 설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리야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통식 후 첫 시승에서 왕세자는 저와 박민준 소장을 나란히 앉히셨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라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도시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소. 지하철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니 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 2호선 개통 후 1년,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했고 교통체증은 30%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주변 지역의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상가와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도시 전체에 활기가 돌았어요. 노라는 한국에서의 6개월 교육을 마치고 삼성물산 리야드 지사의 책임 엔지니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31조 원 규모의 추가 노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딸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제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래교통시스템 담당 부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게 됐어요. 사우디 전역의 지하철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정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사우디 전역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던 모든 놀라움을 나누며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어요. 리야드 지하철의 성공 사례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사우디 젊은이들의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와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노라처럼 말이에요. 리야드 공과대학에서는 한국식 공학 교육 과정이 개설되었고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지하철 개통 1주년 기념식에서 왕세자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전국 5개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었죠. 그날 저녁, 노라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리야드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처음에 제가 한국 회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할 뻔했지. 하지만 내 덕분에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지하철은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 40년 경력의 끝자락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를 우리 사우디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가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